한동화의 본초 여담. 옛날 한 고을에 서로 어울려 지내는 두 명의 중년 사내가 있었다. 이 둘은 평소 술을 좋아해서 허구한 날 취해 있었으며 음식도 가리는 것이 없어 짜고 기름진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 논일이나 밭일은 과로일 뿐이니 체력 소모도 많았다. 일 없는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했다. 이 둘은 어느 날도 주막에 가서 막걸리라도 한잔할까 하고 길을 가던 중에 한 의원과 마주쳤다. 의원은 그들의 옆을 지나치면서 사내들을 얼굴을 우연히 쳐다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차면서 얼굴에 병색이 가득하구나고 생각했다. 그 사내들은 의원의 쯔쯔쯔거리는 소리에 의원을 멈춰 세웠다. 그러더니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새치 혀를 함부로 놀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요? 하면서 따져들었다. 그러자 의원은 네, 이 마을의 의원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자네들의 얼굴을 보니 병자의 얼굴이라 나도 모르게 그만 상스러운 소리를 냈던 것 같소. 미안하오. 사과를 했으니 이제 제 갈 길을 갑시다. 하면서 발걸음을 다시 옮기려 했다. 의원이 하는 말에 두 명 중 약간 키가 작은 사내가 그 병자의 얼굴이란 게 도대체 뭐요? 둘 다 그런 것이요? 아니면 한 명만 그런 것이요?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것이요? 라고 궁금해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키가 큰 사내는 이 양반이 의원이면 의원이었지. 어디 약방도 아닌 길거리에서 환자 고객 행위를 하네. 예끼 이 양반아. 누가 그러면 겁을 내고 탕약이라도 지어 먹을 줄 알았어? 하하. 라면서 비웃었다. 의원은 어이가 없어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이런 말들은 익히 약방에서도 들어봤던 터라 단지 이 사람은 결국 병들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길 뿐이었다. 그런데 키 작은 사내가 사정을 했다. 내 이 사람보다 약간 형이요. 이 사람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니 이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 한번 진맥이라도 짚어주시오. 라는 것이다. 키 큰 사내는 형의 말에 잠자코 있었기에 의원은 길가 너럭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진맥을 해보고자 했다. 의원은 두 사내의 맥을 짚어보니 둘 모두 맥이 빠른 상맥이 나타났다. 형인 사내의 맥은 약간 미약함이 느껴지면서도 긴장감과 함께 산맥이 있었고 동생인 사내의 맥은 마치 바람이 너무 가득 찬 풍선을 가지고 노는데 자칫 쉽게 터질 듯한 현맥이 느껴졌다. 산맥은 대표적인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어혈맥이고 현맥은 심혈관의 흥분도가 높은 맥으로 보통 고혈압에서 자주 잡힌다. 관형찰색을 해보니 형인 사내는 덩치는 작았지만 얼굴이 검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동생인 사내는 얼굴이 창백하면서도 붉고 기만하면서 진맥을 하는 동안에도 얼굴 부위에서 땀을 흘렸다. 의원은 사내들에게 최근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키가 작은 형인 사내는 내 얼마 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감각이 없고 마비되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게 침이라도 맞아 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다시 저절로 힘이 들어와서 침을 맞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죠. 라고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었다. 동생인 사내는 머뭇거리다가 빚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몇 년 전부터 간혹 코피가 나고 그치기를 반복합니다요. 그런데 코피가 날 때면 뒷목이 뻐근하고 눈이 빠질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가 코피가 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스스로 좋아진 것을 보면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 아니겠소?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렸다.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스러운 말을 했다. 자네들은 둘 다 모두 3년 이내에 중풍이 올 것이네. 의소에 보면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거나 손발에 힘이 적거나 기욱이 약간 당기는 것은 중풍의 전조 증상이다. 이것이 나타나면 3년 내에 반드시 풍이 온다라고 했네. 이 내용은 형인 자네에게 해당하는 말이네. 자네는 어혈로 인해서
혈맥이 막혔다 뚫렸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어혈을 치료하지 않으면 숟가락을 놓칠 뿐만 아니라 아이의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할 것일세. 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리고 동생 자네 또한 이미 수차례 중풍의 발병 고비를 넘긴 것이네. 의소에 보면 양이 성하면 코피가 난다고 했거늘 자네의 코피는 마치 비가 많이 내린 후 강가의 강둑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지. 강둑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수지에 큰 제방이 무너지게 될 걸세. 코 역시 강둑에 해당해서 이런 일이 자네 몸에서 일어났으니 만약 코피가 나지 않았다면 자네는 결국 뇌 혈맥이 터져서 역시 심각한 중풍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될 것이네. 지금도 눈 흰자위가 마치 황달에 걸린 것처럼 황적색을 띠는 것을 보면 가나와 함께 풍기가 치성하네. 라고 걱정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형인 사내가 물었다. 의원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풍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중풍으로 몸져 누워있는 것은 물론이고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집에는 그래도 저만 바라보는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동생인 사내는 의원과 형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씩씩거릴 뿐이었다. 의원은 이들에게 약방문을 적어서 처방을 해주었다. 그런데 약방문치고 많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첫째,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앞가슴 앞에서 허공에 죽을살을 4번을 쓰고 잠을 청한다. 두 번째, 금주와 함께 시기를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일상 행동거지에 신중을 기한다. 세 번째, 침치료와 함께 유풍탕, 천만을 복용하거나 가감방풍 통성산으로 예방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형인 사내가 물었다. 다른 것은 알겠는데 죽을 사자를 쓰라는 것은 어떤 의도요? 의원은 만약 자네가 병사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병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네. 죽음을 떠올리면 온갖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최고의 묘방이 되네. 반대로 병을 만나고도 오히려 멋대로 하여 모든 일에 상가지 않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니 비록 좋은 약이 있더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네. 이 말을 들은 형인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는 집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머릿속을 주마간산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인 사내는 동생인 사내에게 일렀다. 내 앞으로 너와 잠시 절교를 해야겠다. 술을 끊어야겠구나. 그리고 이날로 해서 3년 후에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꾸나. 라고 했다. 그러나 동생은 아니, 형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요? 돌팔이 같은 의원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어쩌자는 것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라요. 라고 투덜거렸다. 형은 약방문을 들고서 자리를 떠났고 동생인 사내는 형의 말에 당황해하면서 형의 뒤를 쫓아갔다. 이후 형인 사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의원을 찾아 침치료도 열심히 하고 예방약도 복용했다. 기본적으로 술도 끊고 식이 조절도 잘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데 동생은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더더욱 화를 내고 식이 조절은 하지 않아 배가 남산처럼 더욱 볼록해졌다. 그러더니 3년이 되기도 전에 결국 중풍에 걸려 우측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기는커녕 글도 쓰지 못했으며 옷고름을 매지도 못했다. 와사풍의 말도 어눌하면서 더듬거리고 상대방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동생인 사내는 수소문 끝에 그 의원을 찾아왔다. 지가 지네 의원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중풍에 걸리게 되어오니 오해가 마시마비다. 이지라드 지르 죽음에서 건해주선담은 다스 태어나게 하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의원은 동생 사내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나 그래도 후유증이 남아 팔은 구부정하고 다리를 끌면서 걸어야 했다. 동생인 사내의 걷는 모습은 누가 봐도 중풍 환자였기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리듯 수군덕거렸다. 그로 인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돈 될 만한 일도 맡겨주지도 않으니 밥만 축내는 식솔이 되어
멍하니 쇳마루에 앉아 하늘만 쳐다보는 날이 반복되었다. 중풍으로 죽진 않았지만 결국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동생인 사내는 중풍에 걸린 후 이제라도 마음속에 죽을 사자를 써보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덜하지만 이미 병들고 난 후에 되돌리는 것은 이처럼 후회가 막심한 것이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명의 경험록. 명의 잡저.